들어오세요. 안녕하신가요? 와, 간식이다. 안녕하세요 기자님들. 저는 편집을 담당하고 있는 두피디입니다. 뚜. 기자님들 평상시에 좀 취재하시고 하시면 너무 힘드시죠? 제가 기자님들 위해서 오늘 이렇게 간식을 마련을 했는데요. 이유는 편집을 좀 하면서 그간 궁금한 점들이 너무 많았어요. 많아서 이제 이렇게 간식 나누면서 이제 제가 궁금한 점도 좀 여쭤보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시청자분들에게도 궁금한 점들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좀 알려드리려고 이런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제가 좀 들어봐서 저에게 유익한 정보를 주시는 한 분께 간식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자, 오늘의 간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편집을 하다 보니까 어떤 싸움이 일어났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좀 알아보려고 오늘 자리를 마련했고요. 아니 근데 사실 오늘 백신 맞고 오셨는데 그래서 그렇게 쉬라고 그러니까요. 하는데 이게 저희 궁금하다고 하면서 너무 궁금했어요. 이 백신 맞은 거는 네. 너무 상관이 없을 정도로 너무 궁금해가지고. 근데 몸은 괜찮으신 거죠? 아, 괜찮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아까 팔 아프시다고. 어쨌든 간식 마음에 드시나요? 네, 마음에 빨리 듭니다. 먹고 싶어요. 아, 비주얼부터. 이 나름 홍대를 제가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찾아내는 베이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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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발음 배우셔야겠는데. 스피치 강의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회사에서 50m 정도 거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 오늘 그래서 이렇게 모인 이유가 네. 그래서 PD님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자, 오늘의 주제는 음. 전광훈과 심화보 목사입니다. 아 요즘 화제 인물이 아닌가. 그래서 맞나요? 그들 간에 뭐 어떤 싸움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오늘 그 얘기에 대해서 해주실 기자님들이 계신가요? 그 부분을 모니터링한 우리 신비로운 기자가 있죠. 아, 여기 저 혼자 이렇게 얘기를. 아니 뭐 일단 간단하게 뭐 네. 사건의 개요랄까 음. 뭐 왜 싸우는 어떤 거예요? 타임라인이 있었는지 좀. 뭐 사실 뭐 싸움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일방적인 공격에 좀 더 가까운 느낌이죠. 이게 정강훈 측에서 심화부 목사를 이제 벼르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걸렸다 이놈들 해가지고 이제 시작이 된 건데. 폭주. 아니 근데 그쵸. 사실 심화범 목사는 만나봤잖아요 직접. 아, 만나봤죠. 신비로운 기자가. 나름 심층 인터뷰까지도 네, 그쵸.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기 굉장히 그 심화범 목사가 신비로운 기자를 너무너무 좋아했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쵸. 네, 요즘 연락이 잘 안 되는데 그때만 해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은데 네. 요즘 아무래도 좀 바쁘시니까 정신이 마음이 없으셔요. 아프셔서. 그렇죠. 마음이 마음도 아프셔서. 힘드시고 음. 뭐 또 여러 가지 방역법도 있고 하신다고 바쁘신가 봅니다. 아니, 방역복이 예배를- 있나요? 예배를 네. 방역복을 입고 드리더라고요 그 교회는. 그래서 제가 그 방역복이 얼마인지 찾아봤어요 또. 네. 얼마인가요? 예? 얼마인가요? 이 좀 고가도 있는데 되게 싼 거는 또 되게 싸더라고요. 몇천 원이면 사더라고요. 아, 근데 혹시 목사님만 있는 거겠죠? 아니 성도들 다 전 같이. 교인이 다. 와우. 전 교인. 예배 드리는 인원이 모두 다. 대박인데요. 그러면 뭐 코로나 걸릴 일은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래서 우리도 제가 거기서 약간 인사이트를 얻었는데 우리도 방역복 입고 취재 갈까. 그 사진 기자분들한테 아주 좋은 소재가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어쨌든 타임라인이 좀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 주시면. 네, 뭐 일단 이번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된 거는 이제 구국본이라고 새로운 단체가 이제 등장하면서인데 혹시 아, 플레임이 어떻게 되는 거죠? 구국본이면? 야, 플레임을 제가 모르겠네요. 한국 이거 제대로 한 거 맞아요? 뭐라고 하는데 이거 한번 제가 찾아봐야겠네요. 구국본. 아니면 제가 자막 달아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얼른 찾아보겠습니다. 국어를 사랑하는 국사 선생님들이 모이고 있는 저희 평안하고 홈페이지에 플레임이야 가면 뭐 모르지만 능히 뭔가 대충 짐작이 되는. 네, 찾았습니다. 대한민국 구국통일 국민운동본부라는 뭐 아주 거창한 단체입니다. 좋은 건 다 갖다 붙인. 아, 그렇죠. 여기 다 갖다 붙였죠. 이제 이 단체를 이한열 장로라는 분이 만드셨는데 이분이 온누리 교회 이제 장로님이면서 또 이제 대한민국 장로의 연합회 거기서 또 이제 활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혹시 그때 정광훈 팬클럽 자체하셨던 그 장로님 아닌가요? 뭔가 그분들 이름이 익숙한데? 그분들 중 한 명일 거예요 아마. 너아라 TV에도 나오고 했던. 그 애국 장로회. 예, 예. 오늘의 교회 애국장로회가 또 우선에. 이렇게 또. 아. 그쵸.
그쵸. 우리가 정광훈 그렇게 팬클럽으로 이름 붙여주는데. 정광훈 목사, 아니 정광훈 씨 되게 좋아하셨는데 네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단체를 만들면서 이 단체 이제 축사나 이런 걸 이제 심화보 목사가 맡고 또 뭐 포럼이나 이런 걸 이제 은평제일교회에서 열다 보니까 이제 이제 그 정광훈 측에서는 심화보 목사가 딴 마음을 품었다. 얘네가 이제 우리 대국본을 버리고 이 구국본으로 갈아타려고 하는구나. 이름도 비슷한데 애국본 사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정국본. 뭐 네네. 그렇죠. 아무튼 조금씩 정체성, 그러니까 세력 싸움인 것 같아요, 둘이. 그래서 밥그릇 싸움.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심화보 목사가 이제 정광훈 씨가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이제 뭐 기도회 단체도 만들고 그 예정연인가 그런 단체도 하나 만들고 하면서 이제 끊임없이 그런 의혹을 받아왔었거든요. 저 사람이 자꾸 딴 주머니 차려고 한다, 다른 세력 만들려고 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이게 딱 창설되고 이분이 이제 그 포럼에 나가서 이렇게 뭔가 하는 걸 보면서 이 걸렸다, 너 우리랑 지금 따로 놀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싸움이 시작된 거죠. 이 약간 그 전부터 좀 선긋기가 정광훈에 대한 선긋기가 좀 느껴지긴 했어요. 왜냐면 그때 찾아갔을 때도 근데 예자연 중심으로 그쵸. 이제 나라의 정부의 이제 방역에 반대하면서 이렇게 뭉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뭐 소년부 목사도 그렇고 심화부 목사도 그렇고 과거에 함께했던 이력은 막 다 잊으신 건지 정광훈 씨랑 되게 성긋는 느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이제 따로 이제 계속 분리하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 있었던 걸로 보이고 아마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비난들이 이제 터져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심화보 목사의 이제 변명이라고 해야 할까 해명 같은 게 좀 의구심이 남는 점이 좀 많게 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사과를 했나 보죠? 아니, 해명을 했죠. 사과까지는 아니고 이제 너희가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는데 뭐 나는 이한열 장로랑 만난 적도 없고 장소만 빌려줬을 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정광훈 씨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영상을 막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뭐 이한열 목사랑 이한열 장로랑 심화보 목사가 막 만나가지고 뭐 서로 소개하고 칭찬하고 뭐 넥타이 선물 주고받고 했던 거를 이제 넥타이도? 딱 걸렸네요. 그 심화보 목사가 이한열 장로에게 넥타이를 선물했다 뭐 이런 장면이 있는데 이제 이런 걸 찾아가지고 올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 해명조차 이제 믿기 어려운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오해가 갈등되고 이제 그 사이에 이 사람들 당사자들도 있지만 주변 인물들 이제 뭐 안희안 TV의 안희안 목사라던가 뭐 헤세드 선교사라던가 이런 분들이 참전해가지고 그분은 심한 목사 쪽이 아니면 심화보 목사 쪽이죠. 네. 그 헬세드 선교사는 지금 심화보 쪽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좀 다른 얘기인데 네. 헬세드 선교사가 저를 위한 영상을 한 7개월 전쯤에 만들었더라고요. 저도 지인을 통해서 받아봤는데 거기 이제 썸네일 자체가 제 이름이 막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저 다 보지는 못했고 한 10초인가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지연아, 김용민이 멋있냐? 뭐 언제 봤다고 다짜고짜 반말부터. 김용민이 멋있냐? 뭐 이러면서 오빠가 알려줄게 이러면서 뭐 이렇게 헛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덱 같은 오빠를 둔 적이 없습니다. 고발되는 거 아니에요? 고발할 수 있는 거 근데 아니에요? 그분이 해외에 거주 중이신 분 아닌가요? 아니, 태국. 해외에 거주하고 있고요. 태국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도 무척 그 정광훈 씨를 되게 아주 존경하던 그런 유튜버로 알고 있는데 예. 근데 뭐 그래서 둘이 이렇게 싸우다가 그래서 당사자는 좀 빠진 느낌이에요. 심화보 목사는 좀 이제 뒤로 이제 나와서 이제 좀 있는 거고 그때 뭐 센터장님이랑 그 통화를 했었나요? 문자를 주고받았나요? 문자로 네. 제가 좀 걱정이 돼서 이제 문자를 보내드렸죠. 정광훈 씨 쪽에서 목사님에 대해 비방이 지나치던데 왜 이런 거냐? 라고 하니까 이제 심화보 목사님의 심경은 어떠시다고? 마음이 많이 아파서 지금 참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래도 신비롱 기자는 연락이 안 되는데 센스장님은 연락이 되는 걸 보니 역시 센스장님의 영향이 더 큰 듯 싶습니다. 네. 따라할 저를 수가 보고 없죠. 싶어 하신다고 얘기 들었는데 네. 보고 싶은 사람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바쁩니다. 카이로스 한번 출연하시는 걸로. 그 심경을 뭐 이렇게 나눠주셔도 되게 좋을 것 좋을 같은데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는 사실은 뭐 누구의 얘기나 들을 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자들은.
그쵸?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오시는 걸로 그러면. 저희는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아니 사실 근데 정광훈 씨 모니터링을 제일 많이 한 거는 우리 김준수 그쵸. 기자거든요. 이렇게 열정 넘치는 기자님들 아니야, 때문에 아니. 제가 너무 제가 즐겁네요. 오죽 미안했으면 면봉을 선물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귀 닦으라고. 아니 너무 미안한 거예요. 꼭 정말 필요합니다, 맨날 그 진짜. 모니터링 하는데. 근데 네. 이제 뭐 제가 정광훈 씨 입장에서는 그 심화부 목사가 괘씸했을 수도 있겠다 싶었던 게, 이 뭐 물론 이제 우리 신 목사님께서 큰 목사님이시긴 했지만 그래도 뭐 아무래도 대중적인 인지도랄까 이게 사실은 뭐 크게 있지는 아니 않았지 않았나요? 모니터링 많이 하더니 지금 정광훈 씨 지금 대변하는 겁니까? 아니 이제 그래서 이 잠시 그 시간을 2019년 그 10월 언제야? 26일로 돌려보면 그때 이제 정광훈 씨가 한참 세를 모아서 막 그 뭐 8월 15일 집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소위 이제 그분들끼리는 10월 혁명이라고 10월 3일 뭐 10월 9일 뭐 10월 25일 26일 뭐 이렇게 연달아서 아주 되게 대형 집회를 몰아서 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우리 심화보 목사님께서 이제 일약 스타덤에 오르는 그 소위 명설교를 이제 하셨는데 그게 이름하여 나는 비겁한 목사였습니다. 이게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그 정광훈 씨를 비롯한 그 지지자들과 교인들이 엄청난 크나큰 감동과 어떤 그걸 줬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우리 심 목사님께서 이 정광훈 쪽에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함께 활동하시게 된 계기가 됐었는데, 그래서 그 덕에 저희한테 뭐 그 공직선거법 위반도 걸리시고 뭐 그 재판까지도 간 뭐 저희 평안한마도 좀 인연이 있으셨죠. 생기셨던 거. 실제로 좀 그 심화보 목사를 정광훈 측에서 띄워주면서 정광훈 내부에서도 좀 서운함을 느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런 분이 그래요? 계셨나요? 네, 그 밑에서 계속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그 조나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네. 이번에 맞아요. 네. 폭로를 하면서 그 저희 이사장님께서 그분은 직업을 잘못 선택했다. 락커가 됐어야 되는데. 목소리가 네, 좀 목소리가 있습니다. 득음한 목소리. 그쵸. 약간 그 판소리 득음한 그쵸. 예, 그 약간 갈라지- 긁는 목소리죠. 갈라진 목소리로 어쨌든 그분이 이제 계속 서운했다. 나도 전국 투어 갈 수 있고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심화보 목사만 계속 세워줘가지고 서운했지만 내가 그래도 정광훈의 뜻이니까 따랐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 사표까지 냈다고 어제 하셨던 것 같던데 어디 아닌가요? 뭐 원래 사랑제일교회 소속이셨던 건가요? 그 뭐 그분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지는 않는데 그냥 늘 이제 주일 예배 하시면 이제 늘 대표기도 하시는 뭐 그런 목사님이시긴 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뉴스 만들 때 네임 소프하고 소속을 적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기자님들한테 여쭤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분이 그래서 최근 또 다시 재신임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다시- 우리 정광훈 씨께서 또 이렇게 네, 다시 임명을 받아가지고 통 크게 또. 네, 또 이제 같이 잘 놀고 무슨 있습니다. 레슬링 경기 같아요. 같이 임명해주고. 그 진정한 측근은 이제 심화 목사님이 아니라 이제 우리 조나단 목사님이셨다. 아. 뭐 이렇게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건가요? 아니 근데 안희연 목사 왜 운 거예요? 우셨나요? 울었어요, 그쵸? 울었죠. 아, 네. 그 방송을 하다가 눈물을 보였는데 이제 아 나 남자의 눈물에도 약한데 왜 네. 우셔? 혹시 그 애국 세력의 분열에 대한 어떤 크나큰 아픔을 표현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 아픔인데 다른 아픔이었어요. 그 분열됐는데 정광훈 측 지지자 중에 몇 명이 그러니까 그 안희연 목사 어머니도 정광훈 목사의 팬이라서 그 방송을 자주 보는데 그 이름이 이제 등장하면 채팅창에서 욕이 그렇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희연 목사 어머니의 욕을 엄청 하니까 이제 그분이 패드립 뭐 이런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안희연 목사 측에서는 이제 패드립 같은 거죠. 그래서 제발 우리 엄마 욕하지 말아달라 하면서 이제 눈물을 흘렸던. 이거 가족 건드리는 거 그건 좀 나쁩니다 사실. 근데 그 우리 영원한 순국 결사대 총사령관 이은재 목사님께서도 뭔가 말씀하셨던 것 같긴 하던데 아닌가요? 이은재 목사님이 아주 명언을 했습니다. 나는 그 영상을 보고 다들 좀 반성해야지가 아니라 야 어떻게 어머니를 컨텐츠로 가져오느냐 아, 라고 새로운 관점에서 지적을 해서 그것도 좀 이슈였죠. 이은재 목사가 정광훈 씨 쪽에 일침을 날린 거예요? 아니요 그 안희연 목사 측에 안희연 목사 네. 측에. 어머니를 팔아서 이제 어머니를 방송을 하냐? 네, 방송에 왜 쓰냐라고 이제 지적을 한 거죠. 네, 참
황당한 일이죠. 나 기사로 봤는데 또 왜 이렇게 새롭지? 그래서 이제 보고도 모니터링 하다가 이제 한참 그 뭐 이제 서울시 이제 뭐 방역 관련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영훈 목사님이랑 이제 뭐 심원 목사님 석권 해가지고 몇몇 목사님들이 찾아갔나 봐요. 근데 이제 정광훈 씨가 이제 그거에 되게 지적하면서 어떻게 나를 빼고 자기들끼리만 갈 수 있냐 그러면서 이렇게 그때도 이제 심원 목사님께 이제 그런 아쉬움을 이렇게 드러내셨는데 좀 단순히 그냥 약간 좀 서운하신가 보다 그랬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또 이런 그 뒤에서는 되게 치열한 또 그런 그 소위 뭐 이제 주도권 강투. 다툼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뭐 이게 그렇죠. 이 애국 운동에 대한 이 어떤 적자가 누구냐, 혹은 뭐 이렇게 누가 주도권을 쥐고 소위 그 강화문 운동 이제 이끌어 갈 거냐, 뭐 그거에 대한 그 다툼이 있지 않았나. 근데 제가 좀 내부에서 취재하고 뭐 이렇게 제보받고 그랬던 거에 따르면 사실상 이런 어떤 뭐 좀 세력 다툼처럼 보이고 내부 분열 이렇게 좀 보이잖아요. 이런 게 사실은 감지된 건 되게 오래전부터고 꼭 그 목사들끼리만이 아니더라도 예전에 그 정광훈 씨가 처음에 이제 나오면서 이제 253개 지역연합회 조직했잖아요. 아, 그 한기총 그 대표회장 재직 시절에. 네. 그렇죠. 그때도 그러면서도 지역연합회장 뭐 이렇게 세워진 사람들 안에서도 따로 주머니 차려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아니면 저한테 반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안 사실 이제 받으셔서. 그 언제죠? 2020년 2월 때, 그러니까 이제 3월 1일 앞두고 이제 그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이렇게 구속됐잖아요. 이제 그 구속된 이후에 사실은 또 약간 그런 이탈하는 움직임들이 좀 보이기도 했었고, 사실 그때 우리 영원한 순국회사대 총사령관 이은재 목사님께서도 약간 정광훈 씨와 좀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셨거든요. 그때 네. 뭐죠? 뭐 비서실장 사퇴한다 그러고 이제 총사령관 뭐 이렇게 내려놓겠다고 하면서 본인은 계속 아니라고는 해요. 나는 정말 의리 있게 정광훈 목사 옆에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데 근데 약간 네. 그 즈음에 그런 또 움직임도 좀 사실 은재 목사님도 보셨던 적이 있으셨죠. 근데 내가 너무 웃겼던 게 그쵸. 제가 또 알고 있는 게 있죠. 근데 목사님은 제가 그걸 안다고 생각하면은 기겁하실 겁니다. 그냥. 네, 관심 뭔가 이 먹으면서 있다. 궁금증을 유발하는 또 이 멘트는 또 다음 네. 편에 언젠가? 네. 언젠가? 또 궁금한 거 없으세요? 일단은 지금까지 들은 얘기를 정리를 좀 하면 왕이 있는데 왕 밑에 세자들이 왕위를 차지하려고 나름 이제 분투를 벌인 어떤 전쟁 같은. 아니 솔직히 아무도 왕이라고 인정해 준 적은 없어요. 그냥 그쵸. 혼자 왕이야. 그러니까 약간 군웅할 것 같은 그런 이제 어, 각자 이제 왕이다라고 이게 나서는 뭐 영주들이 있는 거죠. 뭐.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케이스는 진보 계열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이제 진보가 보통 분열로 망하고 에이, 그건 모르는 소리예요.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 이런 게 많았는데 제가 처음에 평화나무 이제 설립해서 올 때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평론가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 해주신 적이 있어요. 이제부터는 그 사람들의 어떤 계산법으로 생각을 한번 뇌를 한번 돌려봐야 된다고. 그래야 이 그렇군요.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음. 그래서 저는 분열을 예견했습니다. 음. 네. 돈 때문에 싸운다. 분명히. 결국 돈 문제군요. 지분 제가 싸움 이렇게 예견했습니다. 돈 네. 그런 느낌이 있네요. 아니 네. 꼭 뭐 진보가 뭐 사상적 어떤 다툼 때문에 노선이 갈라지고 뭐 하는 것 때문에 뭐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이제 뭐 그리고 또 사실 뭐 지금 저희가 뭐 정광훈 씨를 뭐 이렇게 모니터링 하고 있긴 하지만 아니 애국 운동 꼭 정광훈 씨만 해야 되나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 본인이 이제 하지 않으면 약간 진정한 애국 운동 아니 아니다라는 식으로 정광훈 씨만 해야 말씀하시는데 되는 게 아니라 제발 좀 가만히들 계셨으면 좋겠어요. 애국 운동이 아니라고 지금 애국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그렇죠. 우리가 써주시니까. 생각하는 애국과 그들이 생각하는 네. 애국이 좀 다른 듯. 아 정말 좀 가만히 좀 계셨으면 성경도 모르시는 분들이 무슨 애국을 하겠다고 지금 역사책이라도 좀 제대로 보시고. 아, 근데 우리 정광훈 그 씨께서는 또 최근 주일 설교 예배에서 이제 약간 이제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는 복음이 아니다라는 또 취지의 발언도 하셨기 때문에 그게 딱 이단으로 가기 좋은. 전라도 지역의 목사님들이 단체로 이렇게 꾸중을 듣는 그런 사건도 있었다고. 그 전라도 지역 목사님들을 이제 꾸중하면,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이렇게 비난하면서 이제 뒤어 나왔던 이제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내가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하는 복음을 왜 이렇게 못 알아듣느냐.
또 이거 외에는 약간 이제 뭐 복음이랄까 뭐 성경 해석이 아니다. 너희들은 뭐 백날 해봐야 이렇게 못한다. 하여튼 뭐 되게 복음 해석의 왕 중의 왕이네. 하여튼 약간 뭐 그런 취지의 이제 발언도 하셨어가지고.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한국교회에서는 이단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참 그것도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쵸. 이제 총회가 다가오는데 과연 이번에는 될 수 있을지 또 여전히 또 어느 정도가 돼야 이단을 지정받는 건가요? 지금까지 이단을 지정받았던 사례가 있었나요? 이단 지정 받으신 분들이 있죠. 근데 그분들과 정강훈 목사를 비교해 봤을 때 차이가 있나요? 아, 그러니까 요즘에 그 이단 지정은 정말 신뢰를 담보할 수가 없는 게 뭐 김근주 교수, 뭐 김대옥 교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깨어 있고 그런데 이제 뭐 약자의 편을 들었다. 그리고 동성애자를 혐오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막 이단 지정이 되고 막 이러거든요. 아, 근데 그런 이단 지정은 이제 빨리 됐는데 음. 이제 정광훈 씨에 대해서는 되게 아주 그 소극적으로 이렇게 좀 대처하고 있다가 뭐 여러모로 좀 눈치가 보이는지 뭐 좀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 아니 뭐 근데 뭐 교단만 그러가 지금 검찰에서도 뭉개고 있잖아요. 이번에 취재하셨죠? 그리고 그 2019년에 이제 일어났던 뭐 집시법 위반이나 이제 뭐 그런 것들도 지금 이제 뭐 경찰에게 조사해서 이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는데도 여전히 뭐 거의 1년 6개월 가까이 반응이 없기도 하고 사실 뭐 최근에 사례만 이제 살펴봐도 뭐죠 그 감염병 예방법 위반에 관련해서 뭐 이제 경찰들이나 혹은 뭐 검찰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네. 안 그러니까 지금 3주째 지금 세종대로 일대에서 이제 야외 예배 이렇게 강행해도 보란 듯이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점도 좀 재밌는 게 본인은 안 나오잖아요. 본인은 스튜디오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비대면으로 하고 있으면서 네. 투자들은 그래놓고- 거리로 내몰고 그래놓고 네. 비대면 예배가 어딨냐고 하는 이런 아이러니. 심지어 어디에서 예배하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된다고 그렇게도 발언했어요. 근데 강화문에서 예배드려요. 아까 뭐 각자 교인들 집에서 예배 드리게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뭐 말은 또 그렇게 하면서 또 이제 되게 모순적인 조금 조급하셨는지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니까 헌금이 잘 많이 안 들어오시는지 뭐 물론 추측이 합니다만 또 헌금을 독려하시는 그런 헌금 동료는 매번 합니다. 매번. 뭐 이제는 뭐 캐나다에 뭐 독립국가 세우겠다는 헛소리까지 하신 것 같던데. 그러셨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계속 정부가 이 뭐 그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생명인 이 대면 예배를 이제 금지시킨다면 차라리 캐나다 가서 캐나다 땅값이 싸다면서 뭐 이제 거기 뭐 독립국가 같은 거 세워서 뭐 마음껏 그러니까 예배드리겠다는 취지로. 캐나다에는 미안하지만 좀 보내드리고 싶은데. 근데 그 캐나다 얘기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뭐 제가 모니터링하면서 한 뭐 두세 번 정도 더 들었던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약간 뭐 세계기독청 질 부지 얘기하면서도 한번 뭐 캐나다를 언급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럼 캐나다에 땅을 좀 사놓으신 겁니까? 왜? 캐나다 땅값 싸다고. 캐나다 무슨 죄라고 또 아니 근데 그분은 미국 그렇게 좋아하면서 또 캐나다 가려고 하네요. 미국이랑 가까워서. 땅값이 비싸서. 아, 뭐 얘기 들으면서 궁금한 지점도 또 생기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언급했던 이제 이단 지정 문제 관련해서 왜 그렇게 못하는지 여러 곳에서 이제 또 그런데 그게 이제 한국 교회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검찰이나 이런 데서도 단죄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왜 또 진행이 안 되는지 그런 얘기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여장합동에서 뭐 이단성 조사 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제 보고한다고 하는데 이제 뭐 들리는 내용이 이제 또 뭐 이전부터 그 소강석 총회장도 이제 강조했던 것이 약간 뭐 신앙적 뭐 약간 뭐 교리적 문제에 대해서만 이렇게 조사해라 약간 그런 취지로 뭐 이렇게 발언을 몇 번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어떤 이제 그 어떤 언론에서 이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제 그 예장합동 이대위의 어떤 그 조사 내용이 그 정광훈 씨의 뭐 신앙적 집회 모임에 대해서 약간 이제 뭐 교류 참여 금지 자제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면 사실은 이게 반쪽짜리인 게 뭐 정광훈 씨가 뭐 그 예배만 드립니까? 뭐 토요일 뭐 거의 뭐 매주 이제 사실상 이제 그 예배가 낀 그런 정치 집회를 이렇게 열고 있는데. 아니 그냥 거기서 솔직히 기도하고 찬양 부른다 뿐이지 그게 예배라고 볼 수 그쵸. 있나요? 음. 참.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어떤 내용인지 이제 뚜껑을 열려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정말 그런 내용에 국한한다면 사실상 이건 뭐 결의하는 의미가 없는 어떻게 보면 그 예장합동 그 소속 뭐 교인들과 이제 목사들에게 이제 마음껏 정광훈 씨 집회에 약간 참여하라는 그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물론 뭐 이제 그 총회 보고되는 내용을 봐야겠죠. 네, 계속 저 빵들이 이제 눈에 아른거리고 있네요. 네. 아, 빵 향이 너무 좋네요. 제가 이 빵을 고르면서 참 오늘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이 빵을 어느 분한테 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처음에는 우리 신비론 기자님이 이제 화두를 던지시면서 어떤 이 토크를 주도하셨으나 이후로 이제 또 센터장님과 또 김수혁 기자님이 이제 분물 터듯이 또 이제 계속 화려한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맺힌 게 많아. 자, 오늘은 제가 특별히 3접시를 준비했는데 한 접시씩 일단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와. 잘 먹겠습니다. 드시면서 오늘 순서를 그럼 마치도록 할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